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좀 소폭의 이런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. 제가 이걸 보니까 좀 느낀 게 있는데,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은 좀 분할 매수에 들어가겠다. 뭐 지금 현재 비적풀 하고 있지만 그거와는 좀 별개로 좀 약간의 목돈으로 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그 가격대를 한 그래도 25K까지는 떨어질 거라 보고 또 복팔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26K 이하부터 분할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27.3K로 다시 올라서면서 이 26K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좀 느끼실 겁니다. 그러니까 떨어질만 하면 또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다시 오르고, 또 그렇다고 어느 정도 또 상승을 하면은 다시 좀 또 매도세가 생기면서 또 가격은 쉽게 오르지 못하면서도 또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코인들 또 그리고 비트코인도 뭐 일부는 이렇게 들고 있지만, 아예 무포지션인 분들은 저도 이렇게 지금 일부 홀딩하고 있는 이 사람의 느낌도 이 정도인데, 정말 무포지션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? 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 또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 시장도 함께 살펴보면,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미 증시가 어제도 마찬가지로 좀 혼조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이 기술주 중심의 이 빅테크들이 그나마 좀 더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좀 눈에 띄는 게, 보시는 것처럼 이 테슬라가 4.85%니까 거의 5%에 가까운 이런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이 주가가 188달러니까 거의 190달러 가까이에 올라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150달러 선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 뭐 130달러까지 더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돌기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월 말이니까 이때만 해도 150달러 선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 130달러 선까지도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막 나왔었는데, 그런 전망을 지금 무시하고 현재는 188달러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 테슬라가 작년 보시면은 9월달 이후로, 9월이면 요때죠. 올해 1월달까지 이렇게 정말 대폭락을 하면서 이때만 해도 거의 300달러였는데 올 1월에는 거의 100달러 수준까지 또 떨어졌어요. 근데 이 100달러 때까지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,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구겐하임이라는 월가의 투자기관에서 테슬라 팔아라, 목표 주가가 89달러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해 1월 14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때 이 주가를 보시면, 그러니까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던 이 시기에 지금보다도 더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건데, 근데 뭐 이 구겐하임이라는 요 투자기관뿐만 아니라 요 밑을 보시면 구겐하임 외에도 여러 투자은행이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하면서,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100달러로 하향을 했는데 기존 목표가 130달러에서 30달러를 낮춰서 100달러였고, 그리고 이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이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에는 176달러에서 140달러로 낮췄다라고 하면서, 다만 140달러는 테슬라의 현재 주가보다 약 13% 가량 오를 수 있음을 상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투자 은행들도 이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투자 의견을 내놨었는데,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 차트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을 때가 요때 1월 중순 요때였는데,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무려 거의 10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단숨에 이렇게 올라섰습니다.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, 우리 같은 개미도 아닌 뭐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이런 투자 기관도 떨어질 때는 뭐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해놓고 앞으로의 전망도 전혀 다르게 예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들이 이런 투자 기관의 이런 전망들을 보고 이때 매도를 해버렸다면 결국엔 한 달 뒤에 손해는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 있어서 자기 확신, 자기 신념,
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 테슬라의 움직임도 계속 이렇게 좀 상승 중에 있고, 이렇게 이런 좀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요 뉴욕 3대 지수를 확인해 보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한 0.4% 정도 하락을 했지만 S&P 500 같은 경우는 0.02% 상승, 나스닥은 0.5% 정도의 이런 좀 소폭이지만 이런 상승을 좀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는 이 나스닥 중심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공포지수를 보시게 되면 어제만 해도 한 16포인트대였는데 한 대략적으로 한 2%가 조금 넘는 이런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17포인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공포지수가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제 제가 이 부채한도 협상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이렇게 공포지수가 올라간 것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좀 예상이 가능할 겁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메카시가 이 부채한도 협상 회의를 끝내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라고 하면서도 부채한도 상향 합의는 결국 없었다라고 이렇게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그러면서 바이든과 매일 논의할 것이라고 하면서 양측 모두 합의는 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달하기도 했어요.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했습니다. 제가 어제 이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도 썼지만 뭐라 그랬냐면 오늘 합의안이 나올지는 좀 갸우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왠지 시간을 더 끌면서 긴장감을 조성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극적인 그림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정말 예상대로 합의는 없었고, 그에 따라서 이제 좀 시간이 갈수록 디폴트에 대한 불안감은 좀 커질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도 썼지만 어차피 이들은 지금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 스스로가 이 국민들에게 비난받을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시장이 이 불안에 떨면서도 뭐 주가가 지금 뭐 크게 하락한다거나 뭐 그런 변동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결국 이것이 잘 마무리만 된다면 이런 합의가 상승의 재료로 쓰이면서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시장도 튕겨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더구나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뭐 한 달간 지금 눌려있는 이런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상승의 가능성은 좀 더 있지 않을까? 또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요. 그러면서 어제 제가 이 골드만삭스가 좀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내용을 좀 계속 내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또 이 기사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모건 스탠리도 미 증시가 곧 시들해질 듯이라고 하면서 지난주 상승은 패닉 바잉이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오늘 나왔습니다. 근데 이런 발언을 누가 했느냐?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월가의 쪽집게라고 하는 마이클 윌슨이 지금은 새 강세장이 아니다, 투자자들은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마이클 윌슨이 이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데, 근데 요분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월가의 쪽집게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이런 목소리를 좀 내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요 기사인데 5월 1일이니까 이번 달 초에 나온 기사인데, 이때도 월가의 쪽집게 마이클 윌슨 FOMC 이후 증시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이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어요. 근데 이게 지금 5월 1일이고 이번 달 FOMC가 5월 4일에 있었는데, 그렇다면 5월 4일 이후로 증시가 어떻게 흘렀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5월 4일 FOMC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 움직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 월가의 쪽집게가 말한 그 반대로 시장이 흘렀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또 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요것은 마찬가지로 5월 9일인데 이때도 뭐라고 했었냐면, 이번에 이제 약세론자라고 나오면서 마이클 윌슨 기업 마진이 계속 하락할 것, 시장은 지금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또 요 5월 9일 이후의 움직임도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5월 9일이면 대략적으로 여기니까 이때 이후로도 계속 시장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 2월의 전고점을 그 시기에 돌파를 했던 겁니다.
그러니까 월가의 쪽집게라고 하면서 전혀 지금 뭐 쪽집게가 아닌 것인데, 그러면 최근 이 월가의 쪽집게 윌슨이 뭐라고 했는지 요것도 한번 보면, 요 기사는 이제 4월 18일이니까 지난달에 나온 기사예요.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약세장 탈출 전에 증시는 최소 한 번은 폭락할 것이라는 이런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럼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될 게, 월가의 쪽집게라는 별칭이 왜 붙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, 아마 이 월가의 쪽집게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는 과거의 폭락을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 폭락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월가의 쪽집게라는 별명이 붙었을 테고,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또 앞으로 이 증시가 최소 한 번 있을 이 폭락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하락을 외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러니까 지금 뭐 미디어에서는 월가 쪽집게라고 하지만 정말 이 월가의 쪽집게라는 말은 전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또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또 월가의 쪽집게라고 하면 이 마이클 버리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, 이들이 말하는 것에는 그 진실을 넘어서 그 이면에는 다른 어떤 이익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뭐 여러분도 다 기억을 하실 텐데, 올해 2월 1일에 이 트윗으로 셀이라는 단어 하나만 올리면서,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트윗을 올리기도 했어요. 그런데 또 이 트윗을 보시면 그로부터 대략적으로 2달 뒤에 내가 팔라고 했던 말은 틀렸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실수했다라고 이렇게 좀 인정하는 이런 트윗을 또 올리기도 했어요. 그런데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이클 버리를 좀 조롱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마이클 버리는 뭐 비록 좀 조롱을 받았을지라도 아마 뒤에서는 웃고 있었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그 이후의 차트 움직임을 보시면 처음 팔라라고 트윗을 올렸을 때가 2월 1일이었거든요. 그러면 2월 1일이면 대략적으로 요때 이 셀이라는 그 트윗을 올렸던 그 시기입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주가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비교적 좀 큰 하락이 나왔어요. 그런데 이 시기가 그 은행 위기와 맞물리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겁니다. 그리고 나서 3월 30일 날 자신이 틀렸다라고 트윗을 올렸는데, 그러면 그 시기가 또 언제냐면 보시는 것처럼 3월 30일 요때쯤에 이제 자신이 틀렸다라는 그런 트윗을 올렸던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시점에서 팔라고 했다가 뭐 요만큼 더 오르고 나서 지금 자신의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, 그래서 그때 나온 기사가 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월가 쪽집게라더니 주식 팔라는 말 취소라고 하면서 이렇게 월가 쪽집게 주식 팔라고 했던 내 말이 틀렸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조롱 섞인 기사가 이렇게 또 나오기도 했어요.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5월 16일이니까 딱 일주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, 보시면 이 빅쇼트의 대가 마이클 버리가 중국에서는 빅롱을 외친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지난 1분기에 새로운 주식들을 대거 매입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중국 기술주에 대한 비중을 늘렸다라고 하는데, 그렇다고 중국 주식시장에 주식을 샀다라는 게 아니라 이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이 주식 예탁증서 이 ADR을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중국 기술주뿐만 아니라 이걸 또 보시면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공포에 샀다라고 하면서 지역은행주 위기 때 대거 매수라는 이런 기사도 함께 나오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다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기가 이때쯤에 팔라고 얘기를 해놓고 진짜 이렇게 떨어지니까 자기는 3월 초에 대거 주식을 매입한 다음에 3월 말에 이 1분기가 끝날 시점에 자신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렸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미국 주식을 1억 달러 이상 투자한 기간이면 분기마다 이 SEC한테 자신이 지분을 얼마를 들고 있는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자신이 팔라고 하고선 나중에 샀다라는 그런 비난을 들으면 안 되니까 이 3월 말쯤에 의도적으로 내 말이 틀렸다라고 일부러 인정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뭐 미디어와 뭐 투자기관 이런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에는 그 말이 진실이기에 앞서서 그 뒤에는 자신의 이익과 뭐 자신의 이득을 노리고 어떤 발언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코인 관련해서는 누가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기사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것도 5월 23일 오늘 나온 기사인데 JP모건 CEO가
계속되는 긴축에 암호화폐 약세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이런 발언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위험자산의 위기를 악화시킨다라고 하면서 불안한 경제 상황에 강달러, 약 BTC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이 다이먼 회장이 말을 했다라고 해요.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은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관론적으로 그런 발언들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. 그러면 이 기사도 한번 보시면 요거는 5월 22일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이 라울팔이 전 세계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풀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암호화폐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보면 모든 지표가 전 세계 중앙은행의 필연적인 유동성 증가를 가리키고 있다. 결과적으로 위험자산, 특히 암호화폐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. 근데 우리가 또 경험을 했듯이 과거 2020년 때부터 2021년 그 불장 때까지만 봐도 유동성이 풀리면서 뭐 주식시장, 부동산 시장, 뭐 암호화폐 시장 할 것 없이 전부 다 올랐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. 그렇다면 지금 금리를 올릴 만큼 올렸고 그 상단이 거의 지금 끝에 왔거나 여기서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금리 인상폭은 확실히 낮을 텐데 그리고 앞으로는 이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동결 또 그 이후로는 금리 인하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렇다면 앞으로는 유동성이 쪼그라들기보다는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주식시장보다도 더 탐욕적인 돈들이 몰리면서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은 지금까지 긴축을 해와서 거의 꼭대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긴축을 얘기하면서 암호화폐 약세를 얘기를 하지 절대 유동성이 풀리면서 상승할 것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할까요? 혹시 그 이면에는 이들이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좀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?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 웨이.